가보자. 시부터 보고 보자. 구두는 쉴 새 없이 얇아가고. 누가 썼어 얘들아? 스승의 구두. 허소경. 이제 60년대에 태어난 여자 시인인데 60년대에 태어난 여자 시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정치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80년대, 90년대 정도의 80년대 후반, 90년대 정도를 나타내는 시야. 이 시를 쓰고서 작가가 유학을 갔나 봐. 근데 지금 보면 스승의 구두, 그냥 구두도 아니고 내 구두도 아니고 스승이래. 요 점이 사실 이 시에서 좀 포인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시 두 개가 다 교과서에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출에 뭐 자주 나왔던 시도 아니야. 되게 낯선 시들이야. 굉장히 새로운 시들이고 그래서 좋은 점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좀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돼. 피상적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우리 내신 공부하는 거니까 드러나는 대로만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선지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별로 어려울 게 있는 시들은 아니다.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는 구두가 처음 시였는데 구두는 쉴 새 없이 낡아가고 바로 치시고요. 얘들아 쉴 새 없이가 뭐야? 부사어죠? 시에서는 이런 부사절, 부사어가 중요해. 구두가 낡아가는데 그냥 낡아가는 게 아니라 쉴 새가 없어. 멈추지 않아. 지속적이야. 그치? 선지 낼 때 지속적이라고 바꿔낼 수 있겠죠. 그죠? 이 점이 중요해. 장대동 중앙시장 공간적 배경 나왔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죠. 구체적 지명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새 상가가 들어섰다. 새 상가가 들어섰대. 화살표 되어 있지? 일단 대조법 쓰인 건 눈으로 봐도 알 테고. 어깨에 묻어오는 오늘의 피곤이라고 했는데 피곤이 어깨에 묻어올 수 있어? 없어? 어깨에 묻어올 수 없어. 내가 피상적인 거에 주목하란 얘기는 그런 거야. 어깨에 묻어오는 오늘의 피곤이 뭔지를 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 표현법을 공부해가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피곤은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추상적 대상의 형상화 혹은 주관적 변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다 쓰는 말이에요. 오늘의 피곤이 20년은 좁히 넘은 스승의 서재에서 먼지로 안고 그렇대. 피곤이 어깨에 묻어오기도 했고 피곤이 먼지로 안기도 했대. 스승은 넥타이를 푼다. 현재야. 그래서 스승을 나는 화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스승을 지켜보는 관찰자. 나와 스승의 사이는 설명은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관찰자를 설정을 해서 스승을 바라보는 것처럼 현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고 그래서 내가 보는 거야. 새로 산 책을 넘긴다. 자 그러면 새로 산 책을 넘기는 걸 나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내가 아니라 스승이 넘기는 거야. 나 그걸 계속 보고 있어. 새로 산 책을 넘긴다. 스승은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고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것과 낡아가는 것의 대조를 표현하긴 했지만 이 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대놓고 드러나 있지 않아 얘들아. 그치? 스승은 새로운 학문을 수용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도시를 다스리는 정의론과 이거 뭐라 그런다고? 행간물질. 왜? 여기 차라리 이렇게 끊어졌어야 되는 정의론은 저기 있고 인권론은 여기 있어. 이렇게 행간물질 하는 이유가 뭐야? 여기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너네 불편하게 만들어서 여기 읽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읽으란 얘기야. 집중해서 읽으란 얘기야.
정의론과 인권론과 형평론을 안경 너머로 바라본다.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고 하필이면 공부하는 게 정의, 인권, 형평 다 뭐야? 여기서 지금 변화하는 거는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자면 80년대, 90년대라 그랬지. 자본주의로 인한 변화야. 그런데 학문은 이 자본주의랑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정의론, 인권에 관한 것, 형평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공부한대. 그래서 여기 보세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지식인의 모습 밑줄 치고 만약 선지에서 현실을 외면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무작정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해서 무작정 회피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있어. 눈을 부빈다. 피로감이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스승은 낡아가고 멈춰있지 않죠. 구두는 현관에서 여전히 낡아가지만 내일도 연속성 장대동 중앙시장 세로선 상가를 지나 하룻밤새 또 건물을 지은이라고 했어.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중앙시장 세로선 상가 말고 그거 말고 세로선 상가 이거 말고 또 건물을 지은 도시의 길을 밟을 것이다. 그치? 자본주의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게 생겨. 자, 그러면 처음에 세로선 상가였지만 하룻밤새 건물이 또 지어지면 얘는 그새 어떻게 돼? 그새 낡은 것이 돼. 세로선 상가는 영원히 새로와 아니야. 여기서 말하기를 영원히 새로운 건 없어. 스승도 낡아가긴 하지만 새로 선 것도 낡아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스승은 이 도시의 길을 밟을 것이다. 스승은 낡은 구두처럼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별표 치고 이게 주제야 얘들아. 스승이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어떻든 새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 새 것으로 안 바뀌어.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은 어깨에 짊어지고 여기도 발표하시고요. 이걸 유기적으로 해석하자면 아까처럼 서재에서의 뭐해? 공부. 놓지 않죠? 그죠? 자본주의 거절 안 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 자본주의 어깨에 짊어지고 가요. 산업화되고 있는 거 어깨에 짊어지고 거기서 도외시되지 않아야 할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어깨에 짊어지고 스승이 낡아가는 것인가 했으니까 확신이 있어 없어? 없어. 처음에는 스승이 낡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건물 새 거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헐어가네. 그럼 정말로 스승이 낡아가는 것일까? 내가 보기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먼저 더 낡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승이 낡아가긴 하지만 스승의 노력하는 모습으로 인해 스승의 공부로 인해 사실은 뭐가 더 먼저 늙어간다? 산업화가 더 먼저 낡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치? 요거. 자, 그래서 새로운 모습도 변화해. 스승도 낡아가긴 하지만 스승한테 변하지 않는 건 뭐야? 스승이 갖고 있는 가치. 그치? 신념. 그런 것들은 낡아가지 않는데.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좀 이따 문제 보면서 다시 보고, 뭐 여기 보면 자유시고 서정시고. 자, 동그라미. 성찰, 상징, 비판 있어 얘들아. 기본적으로 다 상징이고요. 나 관찰자지. 나 스승에 대해서 생각하지. 나 스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특히 성찰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은 마지막 두 번의 설의법이 성찰이 두드러지는 부분이죠.
관조적인 어조 밑줄 치고요. 관조적인 어조 뭐야? 내가 관찰자기 때문에 가능한 어조죠. 나 이 일에 끼어들어 안 끼어들어? 나 스승한테 말 시켜요? 말 안 시키지? 그치? 관조적이야. 비판적 어조 있고 추측의 어조 뒷부분에 나왔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변치 않는 정신적 가치 밑줄 치고 이게 키워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현재형 어미의 효과는 뭐다? 현재형 어미의 효과는 삶의 지속됨을 표현하는 것. 낡아가는 것과 새로운 것에 대조 있었고 낡아가는 것과 새로운 것에다 그럼 선생님이 밑줄 치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치? 그랬을 때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지가 설명하고 있는지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스승에게도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 얘들아. 스승에게도 구두는 낡아갔고 스승도 낡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스승에게 변하지 않는 거 아까 신념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상징적 시어를 통해 스승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고 특정 시어, 구두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서리적 질문을 통해 이런 건 그냥 선지 그 자체죠. 그죠? 서리적 질문을 통해 화자의 인식 드러내고 있고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라는 선지는 죽어도 안 틀려 얘들아. 어떤 표현법에도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붙이면 다 옳은 거야. 그 표현법만 있으면. 그지?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시 현실감을 높였고 추측 여조를 활용하여 스승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죠?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부분 아까 먼지, 피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스승과 구두를 동일시하고 있다. 괜찮죠? 오케이. 뒤에 봅시다. 뒤에라고 해야 되냐? 앞이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고운심장. 야, 신석정이 누구야? 이거 시대목에 그치 이거 일제완전. 원래 신석정은 광복 이후에도 시를 썼어요. 그래서 뭐 1900년대 초에 태어나서 1970년대 정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일제시대 젊었을 때는 일제시대 그러고 나서 광복 6.25 지나고 아마 근데 북한에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70년대쯤 돌아가셔서 이 뒤에는 시가 별로 많지는 않아. 그래서 대부분 신석정 하면 한 30년대, 40년대 시들이 주로 있어요. 참고하시고 별도 반복적으로 활용해서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얘들아 이거 선지에 나왔나 본데 이런 선지는요 반복만 있으면 틀릴 수가 없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와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어떤 건 시적 상황을 부각을 안 해? 다 시적 상황을 부각해요. 그죠? 그러려고 시 쓰는 거잖아. 별도, 하늘도, 밤도 보조사 도를 반복해서 춥다라고 했는데 춥다. 얘들아 이거 부정이야. 상황이 안 좋음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것도 저것도 밤도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방팔방이 다 안 좋다라는 거. 그럼 별만 추운 것도 하늘만 추운 것도 밤만 추운 것도 아니고 이 세계만 추운 것도 아니야. 그치? 사방팔방이 다 추워.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그럼 여기서 춥다가 부정적으로 쓰였으면 그냥 일관성 있게 이 시는 추운 건 쭉 다 특별한 표현법이 없는 이상 다 추운 거야. 다 부정적인 거야. 추운 건. 그래서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말 아주 그냥 대놓고 써놨네. 그지? 한 줄기 가는 어느 난류가 멈추고 얘들아 가는에 동그라미 치고 난류 추운 게 부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난류는 그럼 긍정적으로 쓰인 걸 텐데 따뜻한 물줄기라는 의미의 난류는 좋은 건데 이 좋은 거는 어떻게 얘들아 가느다 같아. 가는 좋은 건 힘들다. 그래서 여기도 대비 있네. 질체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도 얼어붙어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고 푸른 별이 모조리 떨어질
떨어질지라도 춥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대. 자, 그때 떨어질지라도 세 못 치시고 이거 뭐야? 여기 써있네. 가정법 있어요. 추운 건 현실이고 이런 상황은 가정이야.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진다면 그래도 서러울 리 없다는 너는 했는데 너가 누구야? 너가 누구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 우리는 얘를 그냥 어떤 청자가 있구나 라고 밖에는 얘기를 못하죠. 그죠? 청자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니에요. 알겠지? 청자가 명시되긴 했어. 너라고. 근데 너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도 서러울 리 없다. 간접 인용이죠. 그지? 오! 감탄사 있었고 너는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거니. 그렇대. 아무리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도 아직은 고운 심장을 지녔대. 밤이 이대로 억만년이야. 갈리라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갈리라고 밑줄 치고 영원하다는 거야 안 하다는 거야?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변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도 짧고 생각보다 둘 다 단순하기 때문에 시가 나오면 낯선 시랑 하나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제강점기에서의 이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하는 시예요. 자의시고 서정시고 감각적이고 상징적이고. 자, 동그라미에 청자를 나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치? 의지적이고 희망적이고 대조적이다. 희망적어조 의지적어조 있고 극한의 추위와 고운 심장. 어떤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이 주제다. 뭐 별게 없네. 그치? 뒤에 봐봐. 오, 3번 별표. 얘들아, 이게 인식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면 틀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생각이 바뀐 게 아니지. 그치? 상황을 보는데 이거 너무 절망적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지. 화자의 인식이 전환됐다. 이거는 좀 살펴볼 여지가 있어요. 알겠지? 100% 맞다 틀리다라고 한 번에 판단하기 좀 힘들어. 앞뒤 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특정 조사를 반복하여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고 말줄임표는 늘 여운이고요. 내공 감각의 대비를 활용하여 이것도 마찬가지지. 어떤 건 주제를 안 드러내? 앞에 뭐가 있어도 주제를 드러낸다 그러면 다 맞는 얘기야.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했는데 그 명시적 청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가 강조됐다. 영탄적 표현 오 하나 있었죠? 자, 9번에 조그맣게 별표 치고요. 이건 원래 그래. 짧은 행이 연속적으로 배열되면 호흡이 짧아져. 호흡이 짧아지는 건 호흡이 긴 시어들의 배열보다 긴장감이 있어. 근데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있을 만한 시의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석정이 원래 시행 배열로 이런 걸 원래 잘해요. 연속적 배열하면 기본적으로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에 긴장감이 생긴다. 반복 운율이 있었고 하강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강적 이미지 어디 있었어 얘들아? 내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무너지고 떨어질지라도 다 하강 이미지네. 그치? 무너지고 떨어질지라도 다 하강 이미지. 오케이. 통해 부정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케이. 와. 일단 끝났고 그럼 문제 한번 봐봐.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몇 번이야? 1번
1번 가와 나는 모두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라고 했는데 가와 나 둘 다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지 않았네? 그치? 자 2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어를 반복적으로 활용했죠. 그럼 2번이 답이구만. 그치? 3번 가는 나와 달리 의문형 어미를 활용했고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죠. 근데 나와 달리가 아니라 가와 나 둘 다 그러네. 그치? 5번 나는 가와 달리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했는데 가에도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었죠. 그죠? 나는 무슨 없었고.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2번 별표 치고 싹 다 이건 외워갑니다. 암기에 가야 돼요. 기억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틀릴 수가 있어? 뭐 그런 얘기죠? 그죠? 당황스럽네요. 2번 니은은 하늘이 별로 인해 얼어붙은 땡 인해에 세모 치고 별표 인해에 세모 치고 별표. 얘들아 이런 걸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실제로 3학년 모의고사에서 시에서 제일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인과관계를 바꿔놓는 거야. 고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인과관계가 아닌 걸 인과관계로 얘기하면 틀려요. 지금 하늘이 별의 원인이야? 안 되죠? 그치? 각각 존재하는 거야. 각각.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 그럼 3번 푸른 별이 남김없이 떨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 너무 맞고. 4번 리을 구두가 낡아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 아까 맞다라고 했고 미음도 스승의 소재가 충분히 오래된 공간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보기 봅시다. 가는 일제 강점기를 나는 산업화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시로 현실과 변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상징적 대상을 통해 현실 극복에 대한 희망과 변화에 대한 염원을 나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대응하는 인물의 모습을 관찰 동그라미 현실의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복잡한 얘기는 없네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맞죠? 나 계속 동어 반복이라서 시가 뭐 별게 없으니까 뭐 문제가 다 똑같아. 그치? 선지가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2번도 뭐 맞죠? 3번도 맞고. 자 4번이 답이네요. 왜? 진짜 미묘한 차이다. 그치?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가 틀렸어. 이끌어요? 아니지. 적응하려고 하고 있고 도외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이끄는 정도의 적극적인 모습 나와 안 나와? 적극적인 모습 나오지 않고 이런 경우에 너네가 보기에 시험 볼 때 기말고사 볼 때 보기에 더 집중을 해야 돼. 이 보기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소극적인 어쩌고 하면 이거 이 소극적으로 표현해도 뭐 맞는 얘기야. 그치? 이 시들이 여지가 좀 많아 얘들아. 특히 구두 같은 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자의 상황 그리고 작가의 상황을 비춰서 만약에 선생님이 보기를 만들면 그냥 보기에 있는 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 하필 구두겠어? 몰라. 정보가 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보기 잘 보고 푸셔라. 5번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거 맞고 새로운 모습의 현실도 변화될 것이라는 거 맞고. 오케이. 오, 별거 없었어. 그러면 뒤에 변형 문제 풀어볼 건데요. 뒤에 보시면 우리 맨 앞에 있죠. 오늘 교재 맨 앞에 요 디자인으로 된 게 오늘 2개 있거든? 이거 문학 하나 이거 하나 있어. 문학 먼저 풀어도 되고 자신 없는 거부터 먼저 풀어. 그 디자인 비문학부터 풀어도 되고 그 뒤에 똑같은 디자인에 문학부터 풀어도 돼요. 쌤.